여러분, 라나입니다.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많습니다. 이건 뭐 아주 기가 막힌 소식들인데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청이 아니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텍사스의 엘파소 상공을 연방항공국이 봉쇄를 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외에 소식이 더 있는데 우선 오늘 또 급한 소식이 있어서 이게 약간 시사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좀 먼저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슈퍼땡스, 이현옥님, 버지니아의 이현옥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자주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방송도 이렇게 퍼날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트통이 마두로를 생포해 왔죠.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뉴스가 요즘 나왔는데 아직 날짜는 안 정해 있지만 트통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거기 세워놓은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 하던 여자가 지금 미군과 잘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트통은 그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을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수익을 나눠줘서 베네수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트통은 과거에 딥스 애들이 하던 거하고는 전혀 하는 행동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실 테고. 그래서 마두로를 잡고 콜롬비아가 궁금했죠. 우리가 지금 콜롬비아는 지금 어쩌고 있냐.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콜롬비아도 이제 덜덜 떨고 이제 알아서 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콜롬비아 대통령이 아주 트통을 미워하고 뭐 공공 장소에 나와서 스피치 할 때도 뭐 목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가면서 트통은 사라져야 된다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 사건 보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겁이 났겠죠.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통이 뒤에서 몰래 움직이면서 콜롬비아도 잘 지금 정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정리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영어로 썼는데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잘 뜻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되면서 친중이었죠. 아주 마두로가 생포되기 바로 전날에도 중국 대표단하고 만찬을 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지금 석유가 없고 세계의 특정 지역으로도 가던 석유가 지금 이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베네수엘라에서. 그래서 트통이 콜롬비아도 그렇게 지금 조용히 지금 잘 다스리고 있고 남미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공산주의 작전의 권력 구조가 아주 크고 거대한 붕괴를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브라질 지금 룰라가 대통령이죠. 그 사람 부종땡땡의
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볼소나로가 잘하고 있었는데 룰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뒤에서 지금 잘 그 모든 것이 수습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트럼프죠. 그래서 뭐 통화 수합도 아주 알아서 태통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미엘 대통령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조종하던 어떤 그 협박하던 집단들이 뭐 카르텔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 정리가 된다, 정리 대상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미국과 함께 새로운 공동 암호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요. 더 디벨로프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맞은 모든 선거들을 드러내는 그 마약 거래라든가 그 마약 카르텔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거대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그 쿠데타를 드러내게 되고 이 모든 어두운 일들과 연결되어 있던 그 부정땡땡이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 뒤에서 이면에서 이런 합의들을 지금 그 수장들 각 나라의 수장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주제 잠깐 얘기 드리면 FCC가 미국의 그래서 FCC는 Federal Communications 커미션이라 그래갖고 연방통신위원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FCC가 NFL을 내셔널 풋볼 리그인가 그럴 거예요. 풋볼 그 NFL을 조사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배드 버니를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가 라틴어로 얘기를 했는데 NFL 슈퍼볼에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런 성적인 행동들과 그런 거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쇼에서는 금지된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지를 지금 이야기 중에 있고 의회의 FCC가 NFL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NFL 얘기는 제가 뭐 과거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할 거고 이런 일이 미리 일어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 얘네들 좀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잠깐 드리는 소식이고 다른 얘기를 좀 독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독일이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 총리가 그 지지율이 독일 안에서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AFD가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AFD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AFD 사람 몇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때 기억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Alternative for Germany 이래가지고 도이칠란드라 그러죠. 그래서 AFD가 약자인데 독일의 우파 보수 성향의 정당이에요. 그래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과 이제 반발 속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그들이 급히 꽤 됐죠 그 사이. 그래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AFD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미국에 특통되면서 이게 이제 나라들이 이제 그 딥스들의 하수인들로부터 물갈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런 게 매우 큰 변화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특통이 독일을 방문할 거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봄이나 언제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AFD가 급상승하면서 독일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고, 그 주변 지역의 나라들도 충격을 받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이 얘기를 했죠.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실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AFT는 진짜 이야기를 앞으로 그 독일에서 어떠한 일이 자행되고 이루어졌었던 일들을 밝히고 그런 것이 독일 국민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가도록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수순을 밟는 거예요. 흰모자들이 각 나라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흰모자가 있는 거고, 프랑스도 흰모자가 있는 거고, 영국도 흰모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라이언스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딥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지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참 여기서 아까 왜 특통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독일을 방문할 거다, 가서 뭐 연설도 할 거다 그랬는데, 또 이런 소식이 오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통이 아니고 제이디 벤스가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뒤를 두고 얘기를 하네요. 누가 가든지 하여튼 뭐 두고 봅시다. 그래서 그 AFD로 인해서 독일의 그 부패한 그 앵글라 머켈이라는 여자가 수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패를 했었죠. 뭐 그전에도 부패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히틀러와 관련 있는 여자란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앵글라 머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유럽 안에서 그 강력한 사람들, 또 빌리어네어들, 돈이 많은 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독일에 대해서 폭로를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AFD에게 자금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들, 그 악의적인 그 엘리트들, 그 다음에 아주 악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NGO들, 부패한 공직자들을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한 독일에 대한 모든 폭로가 AFD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게요. 미국에 대한 소식을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안에서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의원들이. 무슨 법을 바꾸려면 방송에 대한 관련된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법들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아주 급진 좌파 성향의 법으로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오땡땡 전에 클린턴 때고 그랬고, 그래서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안에 어떤 톡쇼 진행자들이 있잖아요. 그 톡쇼가 인기가 많나 봐요. 뭐 난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건 알죠. 그래서 뭐 아주 옛날에 자니 칼슨 쇼 뭐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근데 그 후에 나중에 봐도 정말 클래스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후에 나온 자들, 뭐, 지금 지미 캐멜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아주 극단적인 좌파 성향이란 말이에요. 또, 그 여자 4명 나와서 하는 막 역겨운 쇼, 뷰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TV쇼를 보면 자기 쇼에 나오는 사람들을 딱 자기 쪽 성향 사람들만 불러요. 그래갖고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 이제 트통을 조롱하고 막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만들어낸 말과 또 있는 거를 부풀려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이 지금 트통 정부를 엄청 비난하죠. 그 쇼들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인터뷰도 자기들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데려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왼쪽으로 치우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쇼를 만드니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는 사람들이 완전히 저쪽 애들 좌파 성향에 있는 생각과 관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정하지가 않지 않냐. 이게 방송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양쪽을 같이 성향이 다른 사람을 같이 놓고 그런 쇼를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과 시민들의 불안을 계속 그런 쇼들이 선동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한쪽 얘기에만 치우치고 다른 거는 다른 의견은 전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되는 거죠. 그래서 페더럴 커뮤니케이션 커미션 연방통신위원회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 있는 법들을 다시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미 전역에서 공개 정파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들, TV 방송국들, 여러 방송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들 반대편 사람들한테도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데려와서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자기 의견들에 반대하는 반대 진영 사람들도 방송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방송을 들을 때에 양쪽의 관점을 다 듣고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생방송의 토크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 관점에서 법을 바꾸고 하려는 그 계획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 요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안 본 지 오래됐죠. 이거 지들끼리 지들 모아서 잔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금 FCC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은 미국 앞으로 몇 달 동안 또는 올해 안에 진행될 다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송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영향력 있는 게스트들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성향의 TV 쇼들 같은 거는 수백만 명 보는 그런 방송들인데 그런 방송들에서 누군가 나와갖고 실제 이런 FCC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실행이 됐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부 다 설명해주는 공정한 어떤 팩트 베이스드 그런 사실에 근거한 그런 방송을 하게 해서 시청자들에게 다른 각도로 어떤 사건을 보거나
보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측면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뭐 음모다, 뭐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지금 앱스 파일이 그 땡땡 앱스 땡땡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누구나 뭐 맘만 먹고 시간 내서 들어가서 그 미 법무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만 장을 먼저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애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몰랐던 어떤 권력 집단이나 엘리트들 딥스 그러한 정체를 얘네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주고받고, 야 이거 뭐 이런 거 너 그런 거 들어가 봐, 그런 게 있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앱스 땡땡 얘기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14살부터 19살까지의 많은 아이들이 그 앱스 땡땡 관련 자료를 지금 깊이 파고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직접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런 SNS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을 밝히고 알리고 하는 일들을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군사 작전이다 그랬어요. 군사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폭로를 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고, 거기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더라.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을 테고, 근데 뭐야 이게 뭐야? 아 그래? 그러면 걔네들이 워낙 뭐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뭐 이쪽으로 뭐 테크 세비들이니까 걔네들이 들어가서 알아내고 자꾸 그거를 퍼뜨리고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과 관련이 돼 있고, 특히 그 아이들이 어떠한 앞으로 특정한 이유로 그 아이들이 많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앱스 땡땡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그 또 타머스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화당 의원인데 얘가 그냥 뭐 펜반디 법무장관이 뭘 커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고 뭐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흥분을 하고 그래요, 이 메시가. 근데 그 이유는 새로운 법무부의 수장, 새로운 법무장관을 이들이 세우고 싶어 해서 지금 펜반디를 아주 엄청 까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밀어붙이고 하는데, 그게 자기네들 뜻대로 될지는 모르는데, 트통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펜반디 얘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녀가 법무장관을 계속 하든 그녀가 아니고 딴 사람으로 바뀌어지던 그 트통이 원래 하고자 하던 그 목적은 그대로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 거대한 군사작전이고, 트통이 펜본디에게 말을 하고, 또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군사작전의 일부인데 이런 일을 진행되는지, 트통이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트통 뒤에는 군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군과 연결된 그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뒤에는 군이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또 앱스 땡땡 얘기가 더 나오니까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앱스 땡땡이 죽은 감방 안에 있었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앱스 땡땡이 죽은 그 감옥 안에서 서버가 3개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났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윌체어를 누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태우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앱스 땡땡이 죽었다고 보고한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 앱스 땡땡이 죽기 하루 전 날짜로 이미 사망했다고 적힌 문서도 발견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 전날이라고 날짜가 써있는 그 문서에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엄청나게 큰 일이 지금 계속 커지고 더 사람들을 혼란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감옥의 깜빵 얘기는 미국 정부는 모든 카메라가 꺼지고 서버들이 고장나고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멈추기 하루 전부터 아까 조금 아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앱스 땡땡 파일에는 2024년 FBI가 감옥의 감시 영상의 원본 마스터 복사본을 파기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이 내용은 11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그 FBI는 앱스 땡땡이 죽은 그날 밤에 감시 영상 원본을 대중들이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FBI가 공개한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화면을 다시 찍은 영상이었고 그 영상에는 1분짜리 공백이 있었어요. 1분짜리 공백. 1분이 사실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관계자들은 매일 밤 자동으로 시스템이 리셋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기록을 보면 그 설명은 확인된 적이 없고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후 의회가 전체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빠져있던 1분도 포함되어 있었고 하지만 그 1분 영상에서도 어떤 이상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법무부는 이 일에 대해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틀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FBI가 감옥 감방 영상에 원본 마스터 복사본을 파기했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가 죽은 날 누군가가 그의 감방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이거는 일반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 컬처럴 미니스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부 장관이 앱스 땡땡과의 연관성 때문에 사임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작전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 안에 있는 그 일리갈 마이그런트들하고 관련이 있고 여기서 되게 아주 재미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미국과 유럽 나라들 안에 있는 이민자들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을 추방하는 작전이 시작될 거고 동시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줄 거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 값까지 대주고 독일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시작됐고 2025년에 독일에 있던 시리아에서 온 사람 시리아인 6,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리아는 새로 그 대통령이 되고 트통이 시리아 대통령을 백악관에 오게 해서 만난 적 있죠. 작년에. 그래서 그 시리아인 6,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그냥 시리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유럽 전역에서 시작이 될 거고, 왜냐하면 유럽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들리스트 중동에서 너무나 많은 특히 남성들 젊은이들이 많이 유럽을 들어갔죠. 뭐 짓밟았다 그럴까 뭐. 그래서 이런 숫자는 돌아가는 숫자는 앞으로 3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2027년 말까지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전부가 사람들을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작전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거 뭐 어디 방송도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따끈따끈한 들어온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2017년부터 유엔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과 관련된 거예요. 이 유엔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유엔이. 이제는 그 반대 방향의 작전들이 지금 더 커지게 일어나고 있고, 크게 일어나고 있고, 아주 크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함께 주어질 거다. 근데 저는 이거를 여기에서는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넷사라 겟사라 얘기를 했죠. 오랫동안 얘기했죠. 2020년부터 얘기했으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듣던 분들이 많이 놀랐잖아요. 근데 그 넷사라를 하는 데 있어서, 넷사라는 이제 뭐 미국 안에 자기 그 국내 얘기고, 겟사라는 G는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받으려면, 넷사라에서 주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남의 나라에서 받을 수 없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받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남의 나라에서 얹혀 살아도 아무리 좋아도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 것만은 못하니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에요. 다시 자기 나라로 다 기어 들어갈 거다 이 말이죠.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아주 크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래요. 그래서 미국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독일 안에서 실제로 조금 아까 시리아 사람 6,000명이 돌아갔다는 얘기 이제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도 지금 메타 아시죠? 메타가 옛날에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관련 그런 것으로 이 메타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어느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쯤 되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드러나고 이제 또 세상이 또 들끓게 됐는데, 저쪽의 딥스 애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그냥 물밀듯이 그냥 이런 자기네들을 다 그냥 와해시키는 이런 소식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나오니 쟤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 제가 어제 그 멕시코 그 드론 얘기하면서 뭐 그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끝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명이 그 메타 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 거예요. 한두 명이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기업들이나 심지어 미국 정부 FBI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막 소송들을 파일하고 그런 것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 거는 애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래스 액션도 있을 거고 집단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 전체에 그동안 퍼져 있던 말할 수 없는 부패상이 전부 드러나게 될 거다.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을 정말 분노하게 만들 거고, 그동안 이제 지금 겨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위가 있었긴 했는데, 이게 날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뛰어나오고 하는지를 않았는데, 그 트통에 반대하는 시위도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아이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봄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여름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뭐 전부 다 뛰어나와서 폭발을 할 거다, 이렇게 군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앱스 땡땡 문제 때문에 이게 전부 은폐라고 느끼고 더 분노하고 있는데, 트통은 어떤 면에서 법무부나 FBI 그리고 극단적인 좌파 세력들과 함께 거대한 시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평범한 공화당원들조차도 트통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 있지요. 마가팀도 트통한테 화가 나 있지요. 근데 이거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하나의 이게 전쟁이고, 이게 넘어가야 될 산이고,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면서 대중의 생각을 흔드는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강한 반응은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끌어오를 건데, 특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뭐 그들의 부패상이 이제 전부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폭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왜 트통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발을 시키냐.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미국 안에 있는 갱단들, 범죄 조직들을 활성화 시키게 되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제 여기 들어있던 갱단들이 이제 활개치고 이제 같이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안에서 터지기 시작할 거고,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임계점, 폭발 직전의 순간까지 갈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제가 그동안 얘기해 왔죠. 제가 거의 전쟁 직전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 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3 전쟁법 그 11.3 그것로 트통이 그것이 발동되면서 그거를 제압하고 해결하는 길은 군밖에 없네, 이러면서 군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갈 때까지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래서 트통이 지금 이런 거대한 장기판을 내서 지금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통은 이미 알래스카에서
공수부대를 보내서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전들을 진압해야 되겠네 하고 미흡한 적이 있죠. 그래서 트통은 계속 에이 해야 되겠네, 사람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변죽만 올려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그 반대 얘기를 플립플랍을 한다 그랬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아니야, 기다릴게. 아유, 미네소타 뭐 주지사, 너 좀 잘해봐라. 뭐 내가, 그렇게 험하게 군인들,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냐. 너 좀 잘해봐. 뭐 이러면서, 기다릴게. 뭐, 아직은 내가 뭐, 아무도 액션을 아직은 취하지 않을게. 또 이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부러 그런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그랬죠. 공격은 없어. 이렇게 말하다가, 또 지금 조용히 있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앱스 땡땡 파일도, 아이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까지 니네는 그 얘기를 해. 아이고 이제 그냥 넘어가. just move on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뭐 아직도 사람들이 뭐 앱스 땡땡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 아이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상백만 장을 시점으로 이게 공개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트통은 무슨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트통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근데 모든 거는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없다. 트통은 그렇게 왔다 갔다 플립플라핑을 해도 모든 어떤 행동에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어떤 것을 상황을 움직이게 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다 쓰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계산된 움직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직이 또 투통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혼란을 주고 결국은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아직도 투통이 그러한 그런 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 소식이 더 있는데 이미 앞에서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백미들은 또 내일 연결해서 내일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 딥스가 붕괴되어져가는 과정, 와해되어가는 과정을 어떠한 특정한 예를 들거나 뉴스를 통해서, 뉴스는 표면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와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표면적은 이런 거지만 실제는 요런 것 때문에 요런 일이 일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국제 지오폴리티컬 이슈 그거에 대해서 정세의 지정학적인 뉴스에 대해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올라갈 때도 아직도 설 구정 연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구정이 하여튼 뭐 17일이었다 그랬죠, 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다 보아주시고 여러분들 그 멤버 방송 항상 광고하죠 제가. 그래서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멤버 해주시면 라나 방송이 크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좋고 의미 있다 여겨져서 인텔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인텔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 듣고 마음 편히 잡수시고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라나였습니다.